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반 알파벳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 주주분들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리셨을 겁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클라우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AI 투자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바로 겁을 먹습니다. 결국 AI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닌가? 빅테크도 이제 투자 부담을 못 버티는 것 아닌가? 오늘 삼성전자도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하락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면 시장이 파놓은 가장 쉬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알파벳 주가가 아닙니다. 알파벳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느냐입니다. 그 돈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캐펙스를 더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알파벳 주주에게는 수익성 부담일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북미 반도체 투자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의 비용은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출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 모순을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알파벳 주가는 빠졌는데 왜 삼성전자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외국인이 왜 다시 반도체를 1.7조 원이나 사기 시작했는지, 이재용, 최태원, 젠슨황으로 이어지는 실리콘밸리 AI 동맹 이슈가 삼성전자 재평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 같은 검증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눈치 보기 흐름이었습니다. 다우는 거의 보합권이었고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약세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강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서버 플랫폼인 베라루빈 대량 생산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반도체주는 지수보다 비교적 단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반도체의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마음껏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계속 남아있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미국 10년물 금리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을 확인하려는 대기 심리까지 겹치면서 지수 상단이 막혔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방향을 확정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대기, 공포가 아니라 확인,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시장이 기다리던 첫 번째 답안지가 나왔습니다. 알파벳 실적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숫자만 보면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은 119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핵심은 클라우드였습니다. 알파벳 클라우드 매출은 2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성장했고 시장 예상치도 크게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글이 장사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수요가 실제 클라우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공포는 이것이었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 속도를 줄이는 것 아니냐, 데이터 센터를 이미 너무 많이 지은 것 아니냐, 결국 메모리 수요가 피크아웃 되는 것 아니냐, 이 공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클라우드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적어도 AI 수요가 갑자기 꺾였다는 해석에는 제동을 거는 결과입니다. AI가 기대감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신호는 케이펙스입니다. 알파벳은 2026년 케이펙스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높였습니다. 2027년에도 투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방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I 투자를 줄이겠다가 아닙니다. 더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응이 갈립니다. 알파벳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돈은 너무 많이 쓰면 2년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을 주가가 약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로 봐야 합니다.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돈을 쓰면 서버가 더 필요합니다. 서버가 늘면 D램이 필요합니다.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HBM이 필요합니다. 전력 인프라와 냉각 설비가 필요합니다. 기판과 패키징, 장비도 필요합니다. 알파벳에게 비용인 것이 삼성전자에게는 수요입니다. 이 차이를 못 보면 오늘 장에서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알파벳 주가 하락은
겉으로 드러난 공포입니다. 케이펙스 상향은 그 안에 숨은 수요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겉보다 속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알파벳의 케이펙스 상향은 단순히 구글 혼자 돈을 더 쓰겠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빅테크가 AI 투자 속도를 줄인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데이터 센터 증설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줄면 서버 수요가 약해지고 서버 수요가 약해지면 메모리와 기업용 SSD, HBM, 전력 인프라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AI 투자가 GPU와 HBM에만 머물 때는 SK 하이닉스 쪽 프리미엄이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AI 투자가 서버 전체, 저장 장치, 전력, 냉각, 인프라까지 확산될수록 삼성전자의 그림도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입니다. AI 인프라가 넓어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여지도 커집니다. 물론 시장이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닙니다. 알파벳 시간의 주가는 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 것은 수요만이 아니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 결국 이 많은 돈을 써서 수익성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도 같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AI 투자 확대는 반도체에는 호재지만 빅테크 주주에게는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겁니다. 수요는 살아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 모순이 바로 지금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응하려면 단순히 알파벳 실적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미 시장이 케이펙스 상향을 수요 증가로 해석하는지,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확산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해석의 장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승자는 수급이 결정합니다. 테슬라 실적도 같이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기대보다 낮았고 ESS 매출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북미 ESS 관련주에는 단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ESS, 전력기기 테마가 같이 묶여 움직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ESS 부진은 관련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도체 전체 합재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테슬라 ESS는 개별 사업의 수익성 문제입니다. 알파벳 케이펙스 상향은 AI 인프라 수요의 방향 문제입니다. 두 뉴스는 결이 다릅니다. 오늘 시장은 이걸 구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ESS 관련주는 장중 수급을 확인해야 하고 반도체와 AI 인프라는 알파벳의 투자 확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든 AI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는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수요가 확인되는 쪽과 기대만 앞선 쪽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코스피 흐름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6%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아침에는 드디어 살아나는 것 같았고 오후에는 또 속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장세가 개인 투자자를 가장 많이 흔듭니다. 강하게 오르면 늦을까봐 따라가고 싶고 밀리면 다시 무너질까봐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일장을 단순히 전강후 약이라고만 해석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분명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전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6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만 1.7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최근 급락의 중심이 반도체였는데 외국인이 다시 그 반도체를 강하게 사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이 불안해서 던질 때 외국인은 반도체를 다시 담았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에 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개인의 저가 매수만으로
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야 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선물 수급이 안정되고 금융투자 매물이 줄어들어야 삼성전자는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반도체 1.7조 원 순매수는 그래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만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하루는 반발 매수일 수 있습니다. 며칠 이어지면 수급 변화입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는가?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가 이어지는가? 삼성전자만 사는가? 아니면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같이 보는가? 주가가 장 초반만 강한가? 아니면 장 후반까지 버티는가? 주초 아침 동시고가나 장 초반 갭상승은 밤새 쌓인 대중의 공포와 기대가 한꺼번에 터지는 착시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진짜 본색은 장 마감 30분 전 종가 형성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코스피가 바닥권 검증 구간에 들어왔다는 해석도 여기서 나옵니다. 바닥이 확정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익 전망은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7월 이후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은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주가는 패닉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익 전망은 아직 패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극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다시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차트도 중장기 추세 이탈 위험에서 일부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현재 코스피 7,000선 아래 영역은 바닥권 검증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계속 클 겁니다. 유가가 더 오르면 흔들립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흔들립니다. 관세 이슈가 커지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7월 초중순처럼 악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장관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실적과 수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알파벳 시간의 주가 약세를 따라 공포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캐펙스 상향을 AI 수요 지속 신호로 보고 반응할 것인지 이 해석 싸움이 중요합니다.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시장이 일단 캐펙스 상향 쪽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가와 금리가 부담이고 알파벳 주가 약세만 보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며 전일 전강 후 약에 지친 투자자들의 반등 매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보다 장 후반이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도 오후에 밀리면 아직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장중 흔들리더라도 종가로 갈수록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전기와 소부장이 버티면 시장은 알파벳 캐펙스 상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호가창의 소음보다 수급의 결론을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실적 일정도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알파벳은 첫 번째 답을 줬습니다. AI 투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답안지가 많습니다. 인텔 실적에서는 서버 수요와 데이터 센터 흐름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는 HBM 수요와 메모리 가격, 장기 고객 수요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세부 실적에서는 메모리 회복, 기업용 SSD, HBM 재도전, 파운드리 손실 축소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기 실적에서는 AI 서버용 MLCC와 기판 수요가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실적에서는 빅테크 전반에 AI CAPEX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단순히 지난 분기 성적표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증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검증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급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을 둘러싼 AI 동맹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한국 AI 핵심 기업인들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미국에서 만나는 회동 가능성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젠슨 황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리더 모임의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목 뉴스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다음 판을 누가 짜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의 중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인프라, 로봇 자동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네이버는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의 축입니다. 현대차는 로봇과 모빌리티, 제조 AI와 연결
연결됩니다. 이 흐름이 실제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은 단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재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 회복입니다. D램과 NAND, 기업용 SSD 수요가 회복되고 서버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객 신뢰 회복입니다. HBM과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이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려면 단순히 싸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모리만 파는 회사인지, 차세대 AI 칩 생산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회사인지, 이 질문의 답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KPEX 상향, 젠승환과의 AI 동맹 기대, 삼성전자 세부 실적은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되는가? 삼성전자는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외국인은 이 그림을 다시 사기 시작했는가?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삼성전자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단기 전망을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 KPEX 상향을 국내 시장이 AI 수요 지속 신호로 받아들이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순매수하며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흐름도 무너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이면 반등의 질은 훨씬 좋아집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단순 낙폭 과대 반등이 아니라 바닥권 검증을 통과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물량은 급등 구간에서 일부 관리하되 후방 밸류체인이 같이 움직이면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시초가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서 외국인 수급과 후방주 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장에서도 조급하면 당합니다. 핵심은 하루가 아닙니다.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 실적은 AI 수요 불안을 덜어줬지만 시장이 KPEX 부담과 유가, 금리, 관세 이슈를 계속 경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오르더라도 장중 흔들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다가 오후에 밀리고 다시 눌림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처럼 전강 후약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장기 보유자는 산업 논리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급등하면 일부 관리합니다. 눌림이 나오면 장중 저점과 종가를 봅니다. 신규 매수자는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로 접근합니다. 이 장은 한 번에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흔들면서 방향을 확인하는 장입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의 알파벳 시간의 약세를 더 크게 보고 KPEX 확대를 수요보다 비용 부담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유가와 금리가 더 올라가고 관세 이슈까지 부각되며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하루 만에 끊기면 삼성전자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장 후반입니다. 장 초반 반등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외국인이 사는지, 금융투자 매물이 줄어드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공포에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빠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다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싸 보인다는 이유로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 생존입니다.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반등하면 무조건 판다. 빠지면 무조건 물탄다. 둘 다 감정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반등의 질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삼성전자만 오르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움직이는지, 장 초반 강세가 종가까지 이어지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하락이 나오면 하락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알파벳 시간의 주가만 보고 흔들리는 노이즈인지, 유가와 금리, 관세 이슈까지 겹친 구조적 부담인지, 외국인이 다시 파는지, 금융투자 매물이 일시적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산업 논리로 봅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봅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손이 꼬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단순해야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반등하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기판,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자동화 이쪽에서 먼저 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은 후방 밸류체인에서 먼저 자금을 집행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장중 저점을 높이는 소부장,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는 전력 인프라, 로봇과 데이터 센터 냉각에서 먼저 살아나는 종목, 이게 돈의 예고편입니다. 대장주가 쉴 때 먼저 튀어오르는 후방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를 낚아채는 정확한 수급 타점은 영상 후반부에서 실전 적용 관점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을 맞히는 것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드시 볼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알파벳 시간의 주가. 약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반도체가 캐펙스 상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크론 시간의 강세와 엔비디아 흐름이 국내 투자 심리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테슬라 ESS 부진이 국내 ESS 관련주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무리한 추격보다 장중 수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KB금융, NH투자증권 같은 국내 주요 기업 실적이 업종별 반등 촉매로 작용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유가와 금리 상승이 시장 전체를 다시 누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장 후반입니다. 장 초반 갭 상승은 믿음이 아닙니다. 장 후반 종가가 진짜입니다. 세력들의 본색은 장 마감 30분 전에 드러납니다.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바닥권 검증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포의 8구간도 아닙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이익 전망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AI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계속 클 겁니다. 유가가 더 오르면 흔들립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흔들립니다. 관세 이슈가 커지면 흔들립니다. 알파벳 이후 다른 빅테크 실적이 실망스러우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7월 초중순처럼 악재만 반영하던 시장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시장은 낙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빠진 주도주,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 외국인이 다시 사는 종목은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핵심은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가, AI CAPEX가 유지되는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있는가, HBM과 파운드리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삼성전기와 후방 밸류 체인으로 돈이 확산되는가,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을 둘러싼 AI 동맹 기대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조건들이 맞아야 삼성전자의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재평가로 갈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가격만 보면 흔들립니다. 오르면 흥분하고 빠지면 겁먹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보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살아있으면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깨지면 반등도 줄일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맞히는 장이 아니라 조건으로 걸러내는 장입니다. 그 조건을 혼자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본주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세력의 수급 이동 경로를 필터링합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이는 삼성전기, 반도체 소부장, 기판, 패키징, 전력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자동화 쪽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추적합니다.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봅니다. 대장주가 이미 떠버린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들어가는 길목을 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늦게 보고 따라가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알파벳 실적은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복합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시간의 주가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성장은 강했습니다. CAPEX 가이드
가이던스는 상향됐습니다. 시장은 투자 부담을 걱정했지만 국내 반도체 입장에서는 AI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이 흐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D램, 낸드,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 HBM, 파운드리,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 모든 축이 AI 투자 지속성과 연결됩니다. 다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외국인 전기전자 매수가 이어지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으로 돈이 확산되는지, 인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세부 실적이 실제 숫자로 수요를 증명하는지,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을 둘러싼 AI 협력 기대가 실질적인 그림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검증 구간입니다. 하루 반등에 들뜨기도 어렵고 하루 흔들림에 겁먹기도 쉬운 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는 중장기 추세 이탈 위험에서 일부 벗어났습니다. 이익 전망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AI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삼성전자 반등의 기초입니다. 대응은 단순해야 합니다. 장기 물량은 산업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동시 호가보다 장 마감 30분, 뉴스보다 수급, 삼성전자 본주보다 후방 밸류체인, 바닥 맞히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이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인다면 돈은 반드시 주변에서 먼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거래대금과 수급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